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클럽과 주점 같은 전국 유흥시설에 한 달 동안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환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어제 오전 발표한 15명 외에 서울 중구와 경기 용인시, 인천 부평구, 충북 청주시에서 모두 4명이 추가된 겁니다.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20대 환자와 현역 육군 장교인 용인시 신규 환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A씨와 지난 2일 새벽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나온 환자는 이태원 클럽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남동생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청주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 역시 지난 4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용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추가 감염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럽을 통한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자 방역 당국은 전국 유흥시설에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소들은 영업을 하려면 입구에서부터 손님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 12명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출 금지령을 어기고 몰래 클럽에 갔다 코로나19에 걸린 건데 이 군인은 국방부 바로 앞에 있는 간부 숙소에 살고 있어서 군 내부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선 추적 결과 지난 2일 새벽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제한 조치를 내린 시기였는데 이를 어기고 새벽에 몰래 클럽에 갔다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 첫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갔고 6일에는 출근을 했는데 각 부서를 돌며 소방시설 점검 등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사령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확진 하사는 국방부 바로 앞 독신간부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속 간부 등도 함께 살고 있어 자칫 군수 내부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 가능성이 있는 장병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방부는 76일간 유지해온 장병 외출과 휴가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계속된 고강도 통제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5일 군내 마지막 환자가 퇴원하면서 군대 내 코로나19 환자는 0명이란 자신감도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그것도 군수 내부가 밀집한 국방부 영내에서 발생하면서 군 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일단 다시 휴가나 외출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인된 건데요. 방역 당국은 당분간 지금 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끝나지 않는 코로나.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맘카페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을 앞둔 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감이 사실 많이 있어서 엄마들도 아마 계약하는 거 미뤄지지 않을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당국은 그러나 등교 수업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도 이태원 클럽 A씨 사건 같은 산발적 감염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요건 하나만을 놓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현재의 방침을 다시 변경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방역 수위 결정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
일일 평균 확진자 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이 대규모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느슨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비단 유흥시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생활 속 거리 두기 시작 이후 맞는 첫 번째 주말이 시작되는 만큼 더 철저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의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인 14%대로 치솟았습니다. 10년간 생긴 일자리 2천만 개가 한 달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농업 분야를 뺀 4월 일자리 수는 2,050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월 3.4%에서 4월 14.7%로 급등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로 실업률을 월간 집계한 이래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We've never seen such high unemployment rate since the data goes back to 1948. 코로나19 여파로 구직 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실업률 3.5%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웠던 미국의 상황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자리 감소의 주된 형태는 일시해고입니다. 코로나19에 직접적 타격을 받은 호텔, 레스토랑 등 손님 접대를 하는 일자리가 765만 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다음으로 제조업에서 133만 개가 줄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늘려온 일자리가 한 달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를 닫았던 결과이니 예견된 사태라면서 내년엔 살아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The demand is going to be tremendous, and next year is going to be a tremendous year. Fourth quarter is going to be very good, maybe better than that. 하지만 당장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백악관 고위 인사도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 5월에는 더 힘들 것이라며 비통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Hardship and heartbreak in those numbers, but the rate of decline is slowing, so that's a glimmer. 백악관은 국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7월 15일로 미룬 연방 세금 납부 마감일을 9월이나 12월로 또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속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산도가 낮은 산성비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은 빗물이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요. 원래 비의 산도는 pH 5.6 정도로 약한 산성을 띠고 있고요. 이보다 산도가 낮은 비라도 대부분 많은 양을 맞지 않기 때문에 탈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젖은 상태로 두면 두피와 모발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요. 염증이 심해지면 모낭이 손상돼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내리는 비를 맞고 깨끗이 씻어내지 않는 것도 두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산염, 황산염 등 오염 성분이 두피에 남으면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마스크뿐 아니라 모자도 써야 하고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감아야 염증으로 인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